자, 작물죄입니다. 조문을 보면 작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밑에 알선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인데, 제가 작물은 말씀드렸죠. 작물은 재물이다. 그리고 타인 재물을 말합니다. 자, 밑에 주체를 보시게 되면 정범을 제외한 모든 자는 작물범이 될 수 있어요. 이때 정범 속에는 공동정범, 간접정범, 합동범을 포함한 말이죠. 자, 그렇지만 그러나 앞에 꺼내시고 본제의 공범은 가능하다. 그래서 횡령 교사를 했죠. 그리고 그 물건을 취득했다 했을 때 교사죄 하나 플러스 작물범 하나 경합범이 됩니다. 됐고 이때 판례 별표치입니다. 자, 작물죄는 타인 밑줄,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처분에 관여하는 죄다 그랬네요. 따라서 자기 밑줄 X, 자기 범죄에 대해서는 작물이 될 수가 없다. 자, 밑에 2번. 여기서 자기 범죄라 하는 것은 정범자에 한정되는 말이므로, 자, 밑에 실질적인 범죄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할지라도 뭐가 아니라면 정범자가 아니라면 실질적인 범죄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이자도 뭐가 될 수 있다? 작물 취득이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판례. 자, 이 판례도 별표죠. 다 별표예요. 자, 강도범행의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를 했다. 공모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됩니까? 밑에 공동정범만 됩니다. 자, 여기서 강채원 작물 처분을 알선을 했다 해서 작물 알선죄가 됩니까? 알선죄가 안 되죠. 왜서 뭐라 그랬어요? 왜서 여기 정범을 제외한 모든 자가 작물범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공동정범. 그래서 이 사람은 작물합의가 될 수 있다 없다? 작물합의가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판례 보시면 교사 동그라미, 교사범이 되는 거죠. 취득하면 작물 취득죄가 되는 것이고 경합범이 됩니다. 경합범 밑줄 그시고. 자, 취득을 가죠. 취득. 자,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이전받았다.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한다. 동그라미 2번.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지 작물 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작물 취득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요. 고의는 취득할 때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수라고 하는 것은 점유 이전이 있을 때 기수가 되고 대금 지급 여부는 불문한다. 되어 있네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는 137페이지를 펴볼게요. 자, A가 소유자고 B가 본범이고 C가 작물범이라 했습니다. 이 작물 취득이 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한다. 점유 이전을 받아야 되죠. B로부터 점유 이전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을 했을 때 취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판례 볼게요. A가 신용카드 소유자인데 갑이 그 신용카드를 훔쳐와요. 그러면 갑은 절도가 되겠죠. 절도가 됩니다. 자, 이 갑이 카드 2장을 훔쳐왔어요. 그러면서 을에게 이 훔쳐온 카드를 주면서 이렇게 보수 지급을 약정해요. 그래서 물건을 대신 구입을 해달라. 이 카드로 결제를 하라. 대신 내가 물건을 사오면 내가 보수를 얼마 줄 테니까 이 훔쳐온 카드를 가지고 물건 좀 사와라 하니까 을이 알겠대요. 그래서 을이 이 카드를 가지고 A라는 사람에게 가서 여기 A가 있네요. 그럼 이 A를 하지 말고 B로 한번 해볼까요? B에게 가서 물건을 구입을 해왔어요. 물건을 구입을 했다. 물건 사왔죠. 이 사람은 이제 매도인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이 물건을 사왔어요. 이렇게 사서 왔어요. 그러면서 카드를 건네주겠지. 카드하고 물건을 건네준다. 그쵸? 그러면 을은 무슨 죄가 돼요? 을은 작물 취득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작물 취득이 되려면
카드를 이전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카드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갑이 이 카드를 주면서 뭐라 그랬지? 이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사와라. 카드 네 가져라가 아니고 네 카드 쓰고 다녀. 네 마음대로 쓰고 다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이 카드를 가서 긁어라. 그리고 물건을 샀으면 그 카드와 물건을 다시 나에게 돌려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을은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카드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없는 거죠. 나는 그냥 그 물건을 사오고 돌려주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카드에 대한 점유 이전만을 받았지 나는 그 카드에 대해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을은 작물취득이다 아니다? 작물취득이 아니다. 그럼 무슨 죄가 되나 무죄나요? 아니잖아요. 그 반납할 때까지 반환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내가 갖고 있었잖아요.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물 보관죄는 가능해요. 아시겠죠? 여기서 다시 교재에 와볼게요. 자, 갑은 을로부터 이 사실관계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사실관계도 잘 나와요. 보수를 줄 테니까 이 물건을 너가 대신 좀 구입해 달라라고 훔친 카드 2장을 교부받았다. 그 당시 갑은 그 카드가 을이 습득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갑의 지책이 뭐예요? 작물보관죄가 돼요. 작물보관죄.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 이전받음 and 플러스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취득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수를 줄 테니까 그 훔친 작물을 일시 사용만 하고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 라는 취지로 받은 것이라면 나는 그 훔친 물건에 대해서 취득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치? 보관은 가능하다. 보관죄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판례 사실관계까지 해서 출제가 엄청나게 잘 돼요. 작물죄에서 손꼽히는 판례입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 위에서 뭐라고 했나요? 고의라고 하는 것은 취득할 당시에 고의가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볼게요.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작물 인정을 몰랐다가 그 후 정을 알고 인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인도받을 당시에 작물임을 알았어 몰랐어? 알았다 했잖아 지금. 정을 알고 인도를 받았다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도시 작물 인정을 알았기 때문에 작물취득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인도를 받은 후에 후자 셈을 치시고 작물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즉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이 인도받을 당시에 몰랐는데 인도받을 당시 후에는 알았다는 거죠. 그럼 취득할 당시에 알아서 몰랐어? 몰랐기 때문에 작물취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다음 판례. 자, 새말금고 사건 이거 한번 별표면 쳐볼게요. 좀 어려워요. 어렵다. 자, A는 자기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정을 알고서도 그 명의로 새말금고 예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갑에게 이를 양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사기를 방조했다는 거죠. 그 후 갑은 을을 속여서 을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되자 A는 위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 중에서 140만 원을 인출했다. 이게 무슨 죄일까라는 거예요. 자, 다시 노트를 펴볼게요. 이 노트지. 이 그림이죠. 자, 갑이 이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를 A가 알았어요. A가 알아서 자기 이름으로 개설된 이 계좌를 건네주죠. 사기를 잘 치려고, 그치? 이 계좌를, 너 명의로 된 계좌로 사기를 치려면 상대방이 눈치를 채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된 계좌를 해서 사기를 쳐야지만 사기가 잘 쳐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를 건네줍니다. 이것은 뭐다? 사기 방조다. 사기 방조. 자, 갑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죠. 기망이라는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고 을이 착오에 빠져서 이 A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처분행위를 하게 되죠. 입금하는 순간 취득이 되죠. 취득이 되어서 갑은 사기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A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알고서 이 통장에서 돈을 빼낸다. 자, 이 현금은 작물입니까? 아닙니까? 작물입니까? 아닙니까?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은 무슨 죄로 만들어진 돈이지? 사기죄로 만들어진 돈이잖아요. 사기죄는 객체에 재물이 들어와 있지. 그치? 그래서 이 현금은 우리 판례가 뭐로 보고 있는가 하면 이 물건은 작물이다. 이렇게 보고 재물이다.
재물이기 때문에 작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작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됐는가요? 자, 두 번째. 자, 이 A가 이 통장에서 돈을 빼냈잖아요. 그럼 이 물건은 작물 취득인가요? 작물이다라는 건 방금 봤잖아. 작물임이니까 그러면 작물 취득인가? 어? 작물 취득이 되려면 위에서 보았잖아. 점유 이전 플러스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을 했을 때 작물 취득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그 통장에서 돈을 빼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을 했잖아요. 그런데 점유 이전을 받았어요? 점유 이전 여기 올라가 봐요. 여기 B가 지금 이 물건을 훔쳐왔잖아. 절도나 강도나 사기나 공갈이나 이런 죄로 물건을 뺏어 와야 되잖아. 뺏어 와서 이 물건을 이렇게 건네줬을 때, 즉 C가 B로부터 점유 이전을 받고서 and 그 물건에 대해서 처분권을 획득했을 때 취득이 되는 거잖아요. 즉 절도, 강도, 사기, 공갈로 해서 이 본범으로부터 이전이 있었냐고. 이전이 있어야지만 점유 이전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랬어요? 갑이 사기쳐서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갑이 이렇게 건네주던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갑은 A에게 돈을 건네준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A가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빼내는 것은 점유 이전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위에 판례는 점유 이전을 받았지만 처분권을 획득하지 못한 판례이고, 새말금고 사건은 처분권 획득은 했지만 점유 이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취득이 안 되는 판례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교재와 보세요. 그래, 1번.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을 때 이 물건이 재물이냐? 그래, 재물이다. 빨간색이죠. 빨간색으로 재물 동그라미, 재물이다. 재물이니까 작물이다. 이 말, 작물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판례 2번을 보시게 되면, 밑에 판례 3번 보세요. 3번을 보시게 되면 이게 사실관계잖아요.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잖아요. 자,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갑이 이 취득한 것은 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지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 그치? 작물이다. 작물로 보았지만 뭐는 아니다? 작물 취득은 아니다 이 말이야. 왜? 점유 이전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겠지? 그래서 판결료지 2번을 가보시게 되면,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 이전 플러스 처분권 획득을 말하는데, 그 후 피고인이 위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밑에 본범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다? 아니다. 점유 이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작물 취득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양도를 볼게요. 양도라고 하는 것은 작물을 제3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했고, 뭐 기수 다 됐고요. 취득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취득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자, 1번 말고 2번을 체크하시고요. 2번을 체크하시고 여기서 노트를 펴보세요. 이 부분이지. 그쵸? 자, 요 가만히 놔두시고요. 제가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A가 있고, 따라 같이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B가 있고, C가 있다. 그래서 B가 이렇게 훔쳐오면 B는 본범이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건네주게 되면 C는 작물범이 되고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D에게 건네주면 양도를 하면 이게 양도죄가 지금 양도죄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물범이 B로부터 받은 물건을 D에게 넘겨준다. 양도를 한다 했을 때 이 양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첫 번째 C를 잘 보세요. C를 잘 본다. 요 C가 1번이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이거라고.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그대로 그냥 적을게요. 자, C가 이걸 너무 머나요? 가까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동그라미 1번. C가 B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을 때 이것이 훔쳐온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취득을 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작물 취득세 봤잖아.
알고 취득한 것은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작물 취득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리고 and 여기서 C가 D에게 양도를 하잖아요, 그쵸? 이 양도하는 것이 알고 양도를 해요. 아, 당연하지. C가 B에게 받을 때 알고 취득했기 때문에 당연히 C가 D에게 넘겨주는 것은 작물임을 당연히 아는 거 아닌가요? 이게 모를 수가 있어요? 여기 앞에서 취득할 때 알았는데? 따라서 C가 D에게 넘겨줄 때 이것이 작물임을 알고 양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죄가 되나요? 이 부분은 이게 양도죄가 돼요? 아니, 불가벌적 사후행위. 불가벌이 되는 이 사후행위는 불가벌이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처벌해야 하네요? 이건 처벌하지 않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게 바로 1번 그림이잖아요. 자, 여기서 두 번째. B로부터 C가 물건을 건네받을 때 작물임을 몰랐어요. 모르고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 모르고 취득한 것은 무슨 죄가 돼요? 작물 취득이 돼야 안 돼요? 아, 그걸 말이라 해? 안 되지. 고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치? 자, and 플러스. 여기서 모르고 취득하고 모르고 양도가 아니고 모르고 양도면 당연히 양도죄도 안 되지. 이걸 알고 뒤늦게 알고 양도를 해요. 에그머니나 하면서. 에그머니나 큰일 나겠다 야 하면서 알고 양도를 한다. 그럼 이 알고 양도한 것은 이건 무슨 죄가 되나요? 이때 바로 양도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죄라고 하는 것은 1번, 2번 중에서 2번만 되는데 모르고 취득하고 그 다음에 알고 양도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양도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알았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그런 말이고요. 이해되시겠죠? 교재와 보세요. 교재와 보시게 되면 바로 이것이 2번이죠. 작물임을 모르고 봐봐. 모르고 작물을 취득했다가 그 후에 알면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만 작물 양도죄가 되는 것이다. 됐죠? 1번 보세요. 1번은 알고 취득하였고 그리고 나서 취득자가 된 후에 이를 알고 양도하였다 라고 했을 때 이 양도는 바로 뭐가 된다? 불가벌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요 부분은 요것만 작물 취득이 된다. 이해되시겠지? 그치? 여기서 수입차 사건 별표. 자, 봐요. 갑은 2004년도에 미등록 상태였던 이 사건 수입차를 취득을 하였다. 이것도 취득 읽으시고 이게 모르고 취득이야. 모르고 취득. 됐죠? 자, 2005년 최초 등록이 맞춰진 위 수입차가 작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뭐죠? 고의가 있다는 거죠. 미필적 고의가. 생각하면서 이를 양도하였다. 양도할 당시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 그치? 이거지. 모르고 취득한 다음에 그 내용을 알면서 이 알았다는 것이 미필적 고의 포함한다 그랬어요. 저거 미필적 고의 포함. 그리고 양도했을 때 이때가 양도죄가 된다. 이게 그 판례라니까요. 교재 다음 페이지. 그쵸? 나오지 여기. 미필적으로도 충분하다. 가만히 놔두시고 2번이죠. 2번 체크. 자, 피고인이 도난 차량인 미수입차를 취득하여 신규 등록을 마쳤다 그랬어요. 자, 신규 등록 마쳤다 밑줄 그시고 이게 바로 적으세요. 모르고 취득이다. 그러니까 판결로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관계를 알아야 돼요. 사실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서 이 사실관계가 나와 있는 책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판결로지만 뒤따 외우는 거야. 외운다. 그 외우는 게 정확하게 되나? 사실관계를 알아야지 판결로지가 제대로 의미가 와닿지. 그리고 기억이 오래 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작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 미필적 고의라고 했습니다. 이때 양도했다. 요 양도 동그라미. 됐죠? 그랬을 때 판례는 뭐라 그래요? 작물 양도죄 밑줄 그시고 양도죄를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지문은 공무원 시험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법원 행정고시 그쪽에 좀 나온 적이 있는데 법원 행정고시는 40문제죠. 40문제였고
그 중에서 한 두세 연의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워낙 판례만 내니까. 그 3번이 이제 6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3번 볼까요? 작물인 수입차를 신규 등록하였다 하여, 그 명의인이 해당 수입차를 원시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된다고는 마지막에 볼 수 없다 했으니까 원시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는 그 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은 양도행위가 양도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그치? 그래서 앞에 가보시면 여기 신규 등록했다 그랬지? 신규 등록했다 그랬지? 했기 때문에 여기 신규 등록했지? 신규 등록했다는 것이 양도죄가 가능하다. 양도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지문인데 이 지문이 좀 어렵죠? 그치? 그러니까 원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작물수가 있기 때문에 양도죄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2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운반죄를 가볼게요. 운반죄는 쉬워요. 장소적 이전을 운반이라고 한다. 됐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판례 가볼게요. 갑이 을의 승용차를 절취하여 와서 서울 갈 놈은 타라고 하자 서울 가고 싶은 생각에서 뒷좌석에 편승하여 서울까지 왔다. 과연 갑의 지책이 뭘까요? 하는 것인데 파란색으로 편승했다 세모치시고 이것만으로는 운반죄가 되질 않아요. 운반죄가 되려면 운전대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운전대를 잡지 않고 뒷좌석에 앉아서 왔잖아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보시면 마지막에 운전해 주었다. 운전대를 잡았지? 그러면 운반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서 그치 강도 예비죄가 되는 거죠. 착수는 아니지. 착수는 폭행협박이 해야 되는데 폭행협박이 없기 때문에 예비죄로는 된다. 그래서 운반이라고 하는 것이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운반죄도 되지만 작물 강도죄의 예비로도 된다라고 해서 상상적 경합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보관죄. 보관죄라고 하는 것은 점유 이전만 있어요. 점유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퀄 점유 이전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사실상의 처분권이 획득이 해야지 지금 취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 이 점유 이전이 있고 처분권이라는 게 없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이것은 보관죄가 되는 거예요. 보관죄가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처분권 획득만 없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의의가 나오죠? 점유하에 있다. 처분권이 없다. 자, 됐는데 그 기수시기가 나와 있네요. 그치? 기수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노트 펴볼까요? 노트를 펴보시면 다음 페이지 펴보세요. 여기를 펴보시면 되겠네요. 그치? 자, 여기서 제가 좀 적을게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래서 B가 이렇게 훔쳐오지? 그래서 이렇게 보관시키지? 보관시킨다. 이때 보관할 때 1번 C가 B로부터 훔쳐온 물건을 보관할 때 이것을 알고 보관했다. 두 번째, 모르고 보관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자, 알고 보관하면 무슨 죄가 돼요? 당연히 작물 보관죄가 되죠. 당연히 작물 보관죄가 된다. 자, 두 번째, 모르고 보관했어요. 자, 모르고 보관했는데 여기서 플러스 처음에는 모르고 보관했지만 나중에 알았어. 근데 알면서 계속 보관했어요. 어디 신고하지 않고 처음에는 모르고 보관했다가 뒤늦게 알면서도 이걸 계속 보관했어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이게 작물 보관죄지 뭐야? 언제부터? 이때부터. 보관시부터 알면서 보관했을 때, 이 알면서 보관했을 때부터 보관죄가 된다. 자, 그런데 이 알면서 보관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CF 이 보관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다면 예를 들면
뭐 담보 잡히고 돈을 빌려줬다든지 이런 것처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이라면 땡땡 그때는 보관죄가 되지를 않는다. 여기까지가 전부 이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와볼게요. 자, 그게 이제 1번 체크, 2번 체크입니다. 설명은 방금 다 했던 것이고, 자, 밑에 판례 볼까요? 밑에 판례 별표, 밑에 판례도 별표. 자, 작물인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에 작물인정을 알게 되었고, 그치? 처음에는 모르고 보관했지? 나중에 알았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했대요? 알면서도 계속 보관했대요. 그럼 뭐가 돼요? 답이 뭐야? 안 때부터 작물 보관죄가 된다. 됐죠? 자, 밑에 판례. 자, 두 번째 줄과는 똑같아요. 응? 똑같아요. 근데 이때에도 뭐가 있다면 점유할 권한이라는 게 있다면 보관죄는 되지가 않는다. 그게 뭔데? 왜 나와있지? 채권담보죠. 채권담보. 이게 바로 채권담보다. 채권담보조로 받은 것이라면 그때는 정당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관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 판례. 똑같지? 여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도받을 당시는 몰랐어요. 근데 의심하면서 보관했을 때는 의심하면서 소유권 포기 박스를 가든 경우는 작물 취득은 아니지. 당연히 인도받을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작물 취득은 안 되죠. 그치? 근데 여기서도 이 담보조로 저당을 잡았을 때는 보관죄 역시 마찬가지도 성립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네요. 자, 다음 알선. 알선이 뭐지? 알선이 뭐예요? 매개해주는 거, 주선해주는 거를 말해. 중매쟁이가 남자 여자 커플 맺어주는 거잖아, 그치? 그게 바로 알선이지, 알선. 매개해주는 거, 중개해주는 거. 자, 기수식이 중요한데요. 알선 행위만 있다면 기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예요. 자, 판례 밑에 거 별표 쳐보시고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작물 인정을 알면서 쭉 해서 서로를 연결시켜서 취득, 양도, 운반, 보관 행위를 빨간색으로 중개를 해주었다. 편의를 봐줬다. 이것이 바로 뭐죠? 알선이죠. 그러면 기수가 된다. 기수가. 그 밑에 계약이 성립되었든 안 되었든 묻지 않아요. 점유가 이전되었든 이전되지 않았든 필요 없어요. 그냥 알선만 해주면 그냥 기수가 돼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지. 빨간색으로 중개 동그라미 하면 기수가 돼요.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점유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이 뭐다? 가로 열고 점유 이전 X. 이게 안 되었다 하더라도 중개 행위만 있으면 그냥 알선죄 기수가 돼요. 자, 고의 미필적이면 된다. 검은색 미필적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미필적 동그라미 치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죄수관계. 다 끝났어요. 작물제는 다 끝났고 이제 죄수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밑에 판례는 총론교재에 불가벌적 사후행위할 때 잘 나오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 둘 다 별표예요. 자, 먼저 첫 번째 판례. 작물을 취득했다. 여기까지 무슨 죄? 취득죄가 되죠. 작물 취득하면 취득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현금 대신 교부를 했다. 이건 무슨 죄가 돼요? 사기인가? 작물을 취득했고 이것을 마치 내 것인 양 현금 대신 수표를 줬잖아. 수표를 건네줬잖아. 사기야? 사기 아니지. 왜요? 이건 진짜 수표거든. 진짜 수표이기 때문에 그 물건 값으로 수표를 받은 사람은 손해가 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조 수표일 때는 손해가 나는 것이 있지만 진짜 수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훔쳐온 돈이든 무슨 돈이든 간에 그 가게 주인이 그 수표를 받고 물건을 건네주었을 때 그게 진짜 수표이다 보니까 상대방은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이건 불가불이라고 해요.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된다. 그래서 무슨 죄밖에 되지 않아요? 작물취득죄밖에 되지 않고 사기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밑에 고려청자 사건 볼까요?
자, 이 부분은 필기를 좀 하고 가볼게요. 필기를 여기다 할까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항상 작물제 하면 등장인물은 최소한 3명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훔쳐오죠. B가 본범이에요. 다음 이렇게 위탁관계를 설정해요. 야, 너가 좀 맡아줄래? 이거 내가 훔쳐온 물건인데 네가 좀 맡아줘라 하니까 C가 알았대요. 고의가 있어요. 그래서 작물보관죄가 돼요. 이 사람은 작물보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됐죠? 자, 보관하면 되는데 B가 찾으러 올 때 물건을 돌려주면 되는데 C가 돈이 궁했는지 D라는 사람에게 이 작물을 임의로 처분해요.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잖아. 이건 무슨 죄가 된다고? 이건 무슨 죄가 된다고? 횡령이 돼, 안 돼? 횡령이 되질 않는다. 왜? 새로운 피해법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D는 뭐가 될 수 있다고? 작물취득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얻은 물건도 작물취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 D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C를 볼 거야. C를. 이 C가 B가 나에게 작물임을 맡겼잖아요. 위탁보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C가 고의가 있으면 당연히 고의가 있으면 1번 고의가 있으면 당연히 작물보관죄가 되죠. 그쵸? 그치? 고의가 있으면 당연히 작물보관죄가 되고 그리고 임의처분했다면 역시 횡령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고의뿐만 아니라 이것이 과실로도 돼요. 과실로도 똑같이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면 과실로 보관하게 되면 업무상 작물보관죄가 되겠지. 업무상 과실, 작물보관죄가 되겠지. 고의면 그냥 작물보관죄가 되고 과실이 있다면 업무상 작물보관죄가 되겠지. 그쵸? 단순 과실은 없어요. 업무상 과실, 중과실이 있지. 그래서 고의로도 보관했다가 처벌하면 횡령죄 안 되고요. 업무상 과실로 보관했다가 처벌하게 되면 역시 횡령은 안 돼요. 아시겠지? 과실이라는 게 뭔데? 주의를 했었더라면 작물임을 알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알지 못했다는 점에 과실이 있다면 작물보관죄 아닌가요? 업무상 과실? 그렇잖아요. 그게 판례가 밑에 두 개지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판례입니다. 여기서 작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위탁관계죠. 그 정을 알면서 보관했다는 것이 이게 고의란 말이에요. 고의. 그래서 임의처분하였다면 이것은 불사가 되는 거죠. 임의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밑에 나오지만 그치? 그래서 뭐밖에 안 돼요? 작물보관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별도로 횡령죄는 되지가 않는다. 자, 그 다음 밑에는 과실범이죠. 과실로 보관했다 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서 임의처분한 것은 뭐가 되죠? 이것은 별도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그쵸?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간에 임의처분한 것은 전부 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다. 별도로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번은 작물보관죄만, 2번은 업무상 과실 작물보관죄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총론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 거기서 나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친족 상도례를 볼게요. 자, 친족 상도례를 볼 텐데 여기서 노트를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 그림이죠. A가 있고 B가 물건을 훔쳐왔어요. 퉁쳐가지고 제가 본범위를 한다 그랬어요. 이 물건을 C에게 건네줘요. 그는 C는 작물범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요 A가 물건의 소유자이자 피해자잖아요. C는 작물범이잖아요. 그치? 이 A와 C 사이에 친족관계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 친족관계 우리 앞에서 다 배웠잖아. 328조 할 때 328조 1항의 친족관계, 2항의 친족관계가 있다면 어떻대요? 이 조문을 그대로 준용하는 거예요. 1항의 친족관계라면 필요적 면제, 2항의 친고죄라면 2항의 친족이라면 친고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법조문이 여기서 그냥 100%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친족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요 328조 1항의 친족이라고 하면 그때는 필요적 감면이래요. 감면이래요. 여기는 면제였잖아요. 밑에는 면제였잖아요. 근데 위에서는 감경 또는 면제. 감경이 추가됐어요. 두 번째, 328조 2항의 친족일 때는 어떨 것 같아요? 그때는 적용이 안 되고 무조건 처벌이에요. 아시겠지? 요것을 잘 봐두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친족 상도를 할 때 그 조문하고 틀리다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교재 와보세요. 자, 전 3조의 죄를 범한 자가 지금 작물범이잖아요. 작물범과 피해자니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A란 말, A. A와 C가 친족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말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1항과 2항을 그대로 여기도 준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1항이면 필요적 면제, 2항이라면 친구죄. 자, 밑에 그럼 본본 관계는 어떨 것 같아요? 즉 B하고 C가 친족관계일 때에는 1항만 된대. 1항만 된다. 1항만 되는데 그것도 약간 변형이 되는 거죠.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경 또는 면제한다. 2항은 있어요? 2항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문을 꼭 좀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가보시면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여기서 2항 밑줄 그시고 X는 적용되지 않고 1항 같은 경우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이 본범과 조심하시면 돼요. 상습범이 있네요. 자, 전과 유무는 상습범하고 상관없다 그랬어요. 작물범의 습석이 인정될 때는 상습성을 인정해 줄 수가 있다 했고, 그 다음에 판례 하나 나왔지? 작물 취득죄가 있고 상습작물 알선죄가 있는데, 그치? 그때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취득죄에 작물 알선죄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다. 그래서 포괄일죄 중에서 협의의 포괄일죄요. 협의의 포괄일죄를 말한다. 잘 모르겠으면 총론계지 찾아보시면 협의의 포괄일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두 가지 죄가 있잖아요. 두 가지 죄 중에서 뭐가 무겁지? 뭐가 무거운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행위태양이 뭐예요? 취득이에요? 알선이에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행위태양이에요? 취득이 가장 중요한 행위태양이죠. 그래서 이 취득이라는 죄 속에 알선죄를 흡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죄의 포괄일죄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됐지? 자세한 것은 총론교지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 업무상 과실, 중과실이 있고, 여기서 단순 과실 보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 제가 총론교지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판례 볼까요? 판례 보시게 되면 빨간색 펜 드시고, 자, 19세 아이가 14K 커플링 반지를 로부터 매수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다시 일주일 만에 또 와요. 또 와서 똑같은 반지를 이번에 18K네요. 건네주면서 몇 돈 나가느냐라고 물어보았다. 팔려고 하였다는 거지. 이때 금은방 주인이 이 친구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증이라든지 이런 거 신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의심이 들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안 했다면 이 금은방 주인이 뭐다? 업무상 과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니죠. 그 외에 보시면 전당포 영업자가 직업, 나이, 성명, 주민증을 기재를 했잖아요. 밑에도 기재를 했잖아요. 그치? 그 밑에도 기재를 했어요. 그리고 시계점 경영자도 기재를 했고요. 그랬을 때는 과실이 없다고 봤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치? 주의를 하지 않고 승객의 물건을 운반했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치? 택시 운전수가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 과실도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